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보가 됐고요. 고암 용적에서 물을 고암 정전으로 갖고 온 물 하루에 1만 톤은 이 고암 정지장에서 물을 받아서 당초에는 이 받은 물을 북부 우회도로를 통해서 의림지로 올라갈 계획을 가졌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도로를 다시 또 파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이 물이 송악 도화를 통해서 제2의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2의림지로 들어가서 하루에 10,000톤 분량의 물이 제1의림지로 들어와서 용주폭포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의림지 밑에 지금 3원의 초록길이 있는데 그 옆 의림지천 수로를 통해서 하소초도로 물이 방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 3원의 초록길 도로 옆 수로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물의 일부와 이것이 일로 들어온 물이 2,000톤이 될지 3,000톤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구역에서 일부는 3원의 초록길을 통해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지역에 도로로 해서 하소초로 빠져나가는 물이 될 거고, 일단은 이 물이 하소천 지금 대원대 입구 정도 되는 부분에 하소천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 하소천을 통해서 기존에 지금 하소천이 대부분 건천인데 앞으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금 하소천 생태하천 개선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하소천면이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또 물이 꽉 차 흐르는 그런 하소천을 내년 후반기 때 되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의림지 수리공원 사업은 지금 요구역이 되는데 여기에 수영장, 사계절 수영장과 농촌 농업 체험 시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한 450대 분량의 주차장은 친환경 숲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은 총 194억 원이 투입되고 현재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쯤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폭포 인도교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현재 공정은 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달까지 의림지 유리전망대 인도교 설치 사업은 완공될 거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일정 부분의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전체의 폭포가 물이 떨어져서 당분간은 물이 떨어진 사업을 다시 펌핑을 통해서 다시 밑에서 올림으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용주폭포에 물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기대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리전망대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유리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형태의 그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의림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상당히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야간 경관 사업은 야간 건강 개선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하는데 필러 콘텐츠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의 인공폭포가 있잖아요. 유리폭포, 인공폭포 앞에 매일 저녁에 미디어 파사들을 통해서 용이 막 이제 실제로 이제 눈앞에 용이 와서 용주폭포까지 갔다가 의림지도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경관 조성 사업을 그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내일 저녁인가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직접 시연을 해서 보고 있는데 좀 위비점이 있으면 사업비를 조금 더 얹더라도 이 사업도 전 밤에 의림지 야간 관광 개선, 특히 이 사업을 하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영월이나 특히 단양권에 머문 관광객들이 쭉 빠져 제철 의림지 저녁에 올 수 있도록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지 전선지정화 사업도 올해 사업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지 삼색빛 국민정원 조성 사업은 총 200억 원의 사업인데 올해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내년도 실시계획을 통해서 내년 말 또는 후년 초에 사업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지 삼색빛 국민정원 조성 사업은 어린지와 3월의 초록빛 지금 우리가 하는 어린지 수기공원과도 같이 연계돼서 이 사업의 완공으로 어린지가 진짜 전 국민적인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기울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월의 초록길 사업은 지금 초록길 빌밤 랜드 사업이 지금 특구 지정이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원 조성하고 이런 세세한 사업은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올해 사업 추진하는 에코브리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의리지로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는 완만하게 총 150m의 완만한 그 다리를 놓고 여기 전망대를 만들어서 이 3안에 이 60만 평 이상 이르는 청전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정상 부위에 다시 아직 이름을 명명하지 못했지만 다시 소공원을 만들어서 여 올라가서 이 공원에서 좀 다시 좀 힐링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에코브리지 사업은 금년에 저희 착공하게 됩니다. 좀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 이쪽과 이쪽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므로써 이거 시설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초록길 3월의 초록길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3월의 초록길 또 저번에 시민의 푸른 길? 뭐 여러 가지 이름이 혼용이 돼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의 초록길로 공식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뭐 시에서 뭘 어떻게 명명했다라는 것에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너무 요구가 많아서 혼동이 된다고 펄서주제들이 3월의 초록길로 명명했고 있는 요 밑에 있는 여기 이 시민광장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초록길 3월의 초록길로 내면서 이것도 초록길 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광장이 지금 허벌판이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부분을 저희가 이제 3개의 근해공원을 만듭니다. 총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사업비가 확보됐고 올해 실시해서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근해공원이 만들어지면 요것도 하나의 진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타는 만나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타는 그에 위해 뭐 여러 명이 협동해서 타는 거에 19별 굉장히 아주 세계적인 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해공원을 만들므로써 젊은 층을 겨냥하고 이런 대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측 요 아랫부분에는 보름달을 형상화한 달빛정을 저희가 이쁘게 만들어서 또 관광지로 만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원도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상인주도 제천일지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시내 문화의 거리의 대곡 경수로와 총 몇 미터지? 전체 335m. 335m의 수로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이게 저도 이제 노심초사하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제천권 또는 단양권, 영월권에 온 사람들이 제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하게 한 사업이고, 제가 본 이 설계, 또 야간 경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 도심 이 수로 위에 얹혀지는 주변에 얹혀지는 경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상 아주 기상 기괴한 여러 가지 연출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대곡평 수로 사업도 저희가 혼질 힘을 다해서 그 자체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철 생산조합과 옥화장 여관, 그 다음에 요 밑에 하산동 도시재생, 영천동 도시재생 유도 사업에 일하는 영천동 커뮤니티 센터 게스트하우스. 하나, 둘, 셋. 이것은 도심에, 지금 제천 도심에 가난하게 와서 잘 데가 모텔뿐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가난하게 모텔에서 절대 안 잡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천형 호텔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천형 호텔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겁니다. 요거 잘 만들겠습니다. 요거 위에 기존구의 도서관 맞은편에 저희들이 16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착공 못했는데 사업이 확보돼서 설계 완료돼서 그것도 아주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이 너무 이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면 저는 도심의 흥황이 서 있는 대명 폰드에서 절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이런 도시형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와서 잠잘 수 있도록,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사업도 철저히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영천동 도시재생 유조 사업의 일환으로 그 영천동 커뮤니티센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샛들마을 영천동 샛들마을 사업으로 기차마을 만들어 놓는데 중심으로 해서 기차마을 가든 및 공원 조성 사업도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저희들이 어백케어 센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백케어 센터는 96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천역 광장 제천역이 이래 있으면 좌측이 부분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어백케어 센터를 만들었다는 사회경제적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의 어떤 명물 건물로, 명문 시설로 이 사업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설계 끝났고 실설계에 거쳐서 이 사업도 올해 사업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에 떨어진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 유도 사업, 이건 중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8억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딱 되면 여기에 각 부처의 사업이 따로 맞붙습니다. 최소한 400억 원 사업은 될 거다. 이 사업이 되면 제천의 구도심, 특히 역전 주변, 화산동 주변의 어떤 도심 재생 사업, 도시 활성화 사업을 이 사업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반드시 올해 될 수 있도록 올 연초부터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국토부를 2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꼭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유도 사업은 지방형 도시재생 사업인데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땅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교 측과 협의해서 땅 구입이 예상이 되어 있죠. 네. 완료되고 이 사업도 올해 사업을 확보해서 서부동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제천시 도시활성화, 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이태영입니다. 제천시는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없지만 관광업계 관련해서 타격을 입은 점에 대해서 좀 추산된 게 있는지 통계나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혹시 코로나 전후로 추산되는 게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발표하신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천 관광의 문제점이 결국에는 패싱형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관 개선이나 공원을 만들고 어떤 건설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전년도에 제천 충청도 관광객 유입은 3,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전년도 2018년도 관광객은 2,500만 명. 우리 60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600만 명 늘어난 인원 중에서 무려 480만 명이 제천으로 왔습니다. 그 늘어난 600명 인원 중에서 요거는 제천시 통계가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통계입니다. 총 3,100만 명 중에서 단양에 1,080만 명, 제천에 한 97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두 개 합치면 3,100만 명의 충북 관광객 중에서 제천 단양에 2천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오는 고기는 고기라 표현 너무 죄송한데 사람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끔 하느냐. 요거는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그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런 하드웨어로 되느냐.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만 제천 같은 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도심에 어떤 거듭한 호텔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밀점을 조그만하게 제가 해결하려고 제천답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일종의 의린지에 제가 2억 사업비 들여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만들 때 굉장히 반발도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일단 만들어 딱 놓으니까 제가 수로를 사실은 주말에는 거의 하루에 2번을 먹어갑니다. 앉아있는 사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면 내가 한 20명 물어봤는데 그 중에 최소한 12~13명은 제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소문을 듣고 이거 와서 놉니다. 이런 자그마한 사업들이 제천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어떤 관광이 막대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보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개발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제천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인접한 단양군하고 영월군만 해도 관광시설공단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천시는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좀 논의가 없는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 이거 좀 관광시설 어차피 어떤 공적인 부분을 민간화를 시도하는 건 굉장히 좋고요. 시에서 지금 재단 인적 자체 못했다 민간으로 다 넘겼잖아요. 또 민간으로 넘기니까 생각보다 더 성과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보니까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많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저번에 김병건 의원께서도 시중 질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얘기했고요. 지금 자치과에서 기본적으로 요 사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천에 필요하고 제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판단이 된다면 좀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또 하나 여러 가지 나오는 이건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런 비난으로 또 실패 사례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만든다 안 만든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개발과 보존은 상충하는 명제인데 예전 시장 잘 알고 청담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물도 하나 없는 허 벌판이었지 근데 서만의 초록길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택 상가 등인데 이제 좀 생겨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데 초록길 주변에 대한 난개발 그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근데 그에 대한 뭐 대책이나 대책이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건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지금 뭐 절대 농지로서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특구 만드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일정 부분만 지금 특구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는 논의 중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변 난개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 충북호반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났고 그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 인가는 별로 없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데도 많은 그 우리 역사박물관을 방문해 보신 분들 얘기는 컨텐츠가 한대적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인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완이나 개선책을 예, 개선책 뭐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이 이제 저도 그때 공무원할 때인데 그렇게 그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계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게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양한 체험 시설을 통해서 많이 좀 개선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저기 어디서 대원대학 유적 발굴 신월동 유적 고인돌 유적 그 발굴을 그 의림지로 갖고 옵니다.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저희들이 농기구에 관련된 그 유물을 저희들이 국제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박물관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저기 사계절 수영장 그 뒤쪽으로 농업 체험 시설이 들어오면 요거랑 어울려져서 좀 상당히 더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17년도에 의림지의 공식 관람객은 71만 명이 불과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또 한 발 더 나가면 의림지를 저희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정년도 의림지 관광객은 무려 공식적인 운항항공 통계입니다. 183만 명이 작년 통계입니다. 재작년에 71만 명에서 무려 한 2.7배 정도 공식적으로 늘어난 의림지 방문객이 유치가 되겠고, 이 추세는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의림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건 올해 연말에 한가름 나는 거니까요. 시에서 개입을 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의림지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로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예. 관광업계 타격이 좀 어느 정도는 추산하신 게 있는지 좀 안타깝게도 제가 추사를 못했고요. 타격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매출 대비 동시대 매출의 30%가 이상이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는데 그 30%가 안 떨어져서 지원금을 신청 못하는 분은 상당히로 많더라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특히 이제 목욕탕이나 숙박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제천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비교적 선방했고 지역 경제에도 그렇게 타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덜 타격을 받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책 발표하신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더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격을 받으신 제천 시민들 한테 골고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을 최대한 이제 하는 데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충북형 뉴딜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무려 우리 제천시에서 50억을 벌어서 투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결정해서
마을당 리당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도 결국은 지역 경제에 그것이 거의 보탬이 될 거다. 또 동별로 2억 원 주는 것도 이게 외주로 흘러가지 않고 시내에서 그 사업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5월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